자, 이제는 지방장입니다. 자, 지방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광역시, 6개 광역시의 매매가와 전세가 부분인데요. 이번 주 역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상 지난 7.10 대책 이후에 6개 광역시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7.10 대책 이후, 그 다음에 추석 이후가 접어들면서, 추석이 지나면서 전세 가격 강세와 그 다음에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매매 가격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장이 그 서울 수도권의 규제장으로 인해서 주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이겠지만,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똘똘한 한 채, 지방장 내에서의 똘똘한 한 채들인 광역시 부분을 상당히 받쳐주고, 더 나아가서 특정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을 보게 되면요, 뭐 해운대구의 강세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산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조정적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지지난주 때 움직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움직이면 그 옆에 있는 지역, 흔히 말하는 해수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점차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부산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까지는 부산은 똘똘한 한 채인 해운대구로 집중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주변 지역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뭐 부산 조정 얘기가 어쨌든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분위기를 좀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김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부분은 투자자들이라면 조금 한 번쯤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부산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서 충분히 좋은 지역이니까 실거주자라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가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은 동래구하고 강서구 지역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 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은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전세 가격의 강세가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상으로 나타난 거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전세 가격 상승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지역인데요. 대구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산 지역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은 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주변부까지 역시 퍼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의 강세 역시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뭐 당분간 대구는 좀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정부가 말했던 그 전세 대책 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의 분위기는 대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방 광역시에서는 조금 탄탄한 모습을 이 그래프상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부분인데요. 광주 부분은 참 재밌는 부분이 이번 한 달 동안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바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마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쯤 했을 때는 거의 뭐 움직임도 없고 특별한 패턴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매매 가격,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이 남구 지역이 갑자기 그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남구 지역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구 뭐 봉선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심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이
광주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저평가라고 판단한 일부 투자자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 모습을 봤던 일부 그 지역 거주민들의 움직임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실제 상황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지는 못할 거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실거주자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부분이 결국 외부 세력들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봉선동 지역 같은 남구 지역 쪽에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순환매는 지방 광역시를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곳이 광주인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들, 거기에다가 실거주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하고 한번 세종을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강세는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종의 강세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전세 가격의 강세는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세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세종시의 이 강한 상승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나타났던 그 단기성 호재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등했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한 상승세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전하게 뭐 움직임이 사라졌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장인 것 같아요. 더구나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 지역의 전세 가격 움직임도 역시 여전히 강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지역이 물량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좌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구나 이 지역은 서로 세종과 대전이 보완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대전의 가격을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이렇게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나 기타 실거주자들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 투자자라면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실거주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강세 지역인 뭐 남구 지역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진폭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다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의 움직임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지난주 그 10월 전체로도 비해서는 지난주의 강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울산 지역은 그러지 않아도 뭐 많은 분들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다 알고 계신 곳이었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쪽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아 보인다. 매매 가격도 지금 상승세가 전세 가격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이 효과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지방광역시를 좀 봤고요. 이제는 이제 지방시군구를 좀 봐야겠죠. 자, 지방시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전체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나타나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자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원주 지역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전세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아직 강원도 지역에 대한 움직임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좀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청주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흥덕구의 전세 가격 강세 때문에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을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흥덕구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고 상당구 정도. 자, 하지 나머지 지역은 아직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세 가격만 보게 되면 지금 흥덕구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조금 덜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움직임은 조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자, 다음은 이제 충남인데요. 충남 지역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관심도를 높게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저는 이제 천안이었었는데, 천안의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투자 세력들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대전이나 뭐 세종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뭐랄까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역을 쳐다볼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역시도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는 글쎄요, 천안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조금 더뎌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공주 지역하고 계룡 지역인데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공주 지역의 전세가, 계룡 지역의 전세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단순 갭매우 기장인지 아닌지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이 지역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충남 지역에서는 현재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은 계룡하고 공주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처로 좀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 아산 쪽이거나 그 다음에 당진 쪽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었고, 특히 이제 당진 쪽에 관심 뒀던 분들이 얼마 전까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당진 쪽의 움직임은 별로 전세 가격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아산 쪽이 그나마 지금 전세 가격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면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지역은 보여지지 않는다. 지금 현재 계룡하고 공주 지역 빼놓고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지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지역인데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한 부분인데 뭐 큰 움직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역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전북 지역 얘기를 하게 되면 전주 쪽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전북 쪽의 전주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세 가격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덕진구 지역만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도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 군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크게 나타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단 한 가지 이제 710 대책 이전에 그 투자 세력이 조금 디오션시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갔던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이 조금 많이, 그 지역의 특정 지역만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군산 지역에 전세 가격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군산 지역이 상대적인 굉장히 좀 평가가 박했던 상황에서 이 전세 가격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한번 중소도시지만 한 번쯤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뭐 평상시 다른 상황이었다면 제가 군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텐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군산 지역에 갑자기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봤었을 때는 한번 다음 주 정도, 또 그 다음 주 정도의 전세 가격 움직임, 그 다음에 매매가의 움직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역시 뭐 목포 지역은 굉장히 안 좋고요.
전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수 지역이 조금, 그 다음에 순천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움직임이 가장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전세가로 봤었을 때는 여수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한 걸 봤었을 때 그나마 관심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은 좀 여수 쪽이지 않을까. 순천 지역은 움직임이 전세가가 강해지다가 최근 들어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단 한 가지 목포의 매매가가 굉장히 안 좋다가 조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복 국면에 좀 접어드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이 전남 지역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지역은 없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여수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여수 전체의 분위기가 그나마 가장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이제 경상도 지역이죠. 자,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항의 강세. 그 다음에 경산의 움직임이 조금 올라왔네요. 아마 대구 옆에 그쪽의 움직임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전세 가격 역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포항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지만 경산 정도가 좀 눈에 좀 간단하게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지역인데요. 경남 지역인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마디로 창원입니다. 창원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창원의 움직임은 매매가 전세가 공이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의 움직임 여전히 강하다. 그렇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역시 조금씩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진주랑 거제 부분인데요. 뭐 통영은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주 지역보다 거제 지역의 이제 움직임이 조금 전세 가격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아까 제가 군산, 전북 지역의 군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지역의 전세 가격 움직임을 좀 유의미하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가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제가 거제를 찍었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거제를 찍었다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좀 없거든요. 만약에 거제를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 지역, 그 다음에 거제 지역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움직임이 앞으로 한동안 그렇게 쉽지 않을 곳이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움직임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주변부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이든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글쎄요, 그분께서 왜 그렇게 제가 거제를 뭐 지켜봐라, 찍어줬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제 지역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평가를 받았던 상황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디디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움직인다면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곳이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얘기를 오해하셨을까봐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갔고요. 어쨌든 이 지역 내에서 경남 지역 내에서는 창원의 독보적 우세, 그 다음에 김해의 전세 가격 움직임,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거제 지역의 전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 유의미하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6개광역시 지역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부산 역시 매매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상황.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은 뭐 말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전세가 매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광주 지역은 굉장히 그동안은 유의미한 그 데이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게 투자자이든 그 지역 사람이든 유의미하게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이다라고 했고요. 대전 지역과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세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종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번에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상황. 그러니까 조금 유의미하게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은데도 지금 현재는 전세 가격만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큰 움직임이 없다. 그 다음에 충북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큰 움직임은 없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청주의 흥덕구 지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은 대전 옆에 있는 아무래도 계룡이라든지 공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전세 가격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걸로지 않는 걸로 봐서는 한 번쯤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큰 움직임은 없다. 뭐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에서는 전세 가격이 좀 높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금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군산 지역의 전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봤을 때는 한 번쯤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큰 움직임은 없는데 여수가 조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포는 이제 조금 안정화를 찾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포항의 강세, 그 다음에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창원의 강세, 그 다음에 진해의 전세 가격 강세, 그리고 최근 거제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 예측해본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스스로 검증하면서 복귀하면서 앞으로의 움직임들의 그 어떤 예측력을 함께 조금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방장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